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은 자, 어떤 소식일까요? 함께 보시죠. 야! 나 광복 회원이야! 광복 회원도 막아! 기자들 들어와! 갑시다! 자, 보시죠. 이 안에 대단한 쇼가 벌어집니다. 들어오세요. 취재들 하세요. 들어와서. 여기 나가라고! 아니 문제 뭔데요?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누가 잘못했나 그걸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게 이 광복회 실상입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네, 손중희 변호사님, 상당히 좀 격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자,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공개석상에서 이제 멱살 잡으면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 있었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현장으로 보이는데, 기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통 상벌위원회는 개인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공개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예. 왜 비공개하느냐, 이렇게 이제 파행하는 소리도 있고, 오히려 강복회장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이 썩었다라고 하는데, 강복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전국에 굉장히 많은 보훈단체들이 있는데요. 싸움 안 하고 넘어가는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파벌과 반목이 있는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선거로 이제 회장이나 임원진들을 선출하다 보면 잡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잡음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온 적이 있었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상벌위원회는 이제 상벌위원들도 있고요. 특히 이런 광복회 보훈단체들은 회장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관심이 많고 언론 집중도가 더 크다 보니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함께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중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광복 회장의 여러 가지 언행이 논란이 됐고 이에 항의하는 광복 회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이 광복 회장의 이 멱살잡이를 했는데 광복 회장을 중심으로 광복회에서 그 독립유공자를 징계하겠다라고 나서자 지금 이 같은 충돌까지 벌어진 건데 자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의 계속적인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보 때문에 지금 광복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단체인데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을 만들었어요. 광복회에서 새롭게 상을 만들어서 작년에 우리 시대 독립군 대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첫 해에는 우원식 의원이 받았고 올해에는 송영길 의원이 받았죠. 그리고 작년에 또 최재형 상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최재형 선생의 그 기념사업회에다가 이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최재형 상을 만들어서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상을 받았죠. 이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여권의 한 중심에 있는 인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상을 주는 행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뭐 상을 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넘어간다고 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 김원훈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토착 외구와 한 몸이다라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법을 보면은 이 광복회에서 이런 특정 정당이나 어떤 뭐 후보자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정치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훈처가 이제 광복회를 어쨌든 관할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이 법이 굉장히 좁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대놓고 정말 노골적으로 하는 어떤 정치 행위가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서 지금까지 이게 문제라고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거든요. 어쨌든 이 광복회 회원들이 이 정도의 발언과 행위들이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광복 회원으로서 불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입장에서 김원웅 회장이 나중에 광복 회장을 나와서 혼자 개인으로서 저런 발언하거나 저런 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광복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광복회 회원들이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연루되는 것이 싫다라는 저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광복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졌는데 이 보훈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여론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훈처의 답변 들어보시죠.
지금 광복회 사태 알고 계시죠? 목불인견이잖아요. 보훈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국가유공자단체법에서 정치적 종류 의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광복 회장 등의 행동이 법적 위반은 아니다라는 보훈처의 답변인 겁니다. 이 자리에 그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부친께서도 할아버지께서도 다 광복회 회원. 아니, 저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광복회원입니까? 광복회원 아니고 아버지가 광복회원이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광복회원이요. 네. 자, 이 보훈처의 답변과 광복회의 이 같은 사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기는 이해가 돼요. 이게, 광복회가 어쨌든 민간단체인데, 이거 뭐, 보훈처가 불법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 방점이 우려된다 쪽에 찍혀야 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분들이, 저분이 계속 저렇게 하냐 보면은, 그래도 되니까. 뭐 반발 좀 있더라도 내가 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여당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나 상 줄게. 그럼 와가지고 이제 상 받고 사진 같이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더 실린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려된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분이 야당 욕하니까, 아니, 적은 우리 편.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정치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앞으로 저런 것들이 다 여당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당신들이 옛날 같이 뭐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고 아니 상도 같이 받고 원래 그쪽 출신이잖아. 그런 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만 나오면은 참 말을 하기가 싫어요. 이게 대해서는. 이게 자랑스러운 곳이었는데 언제부터 뭐 말을 꺼내기도 싫은 곳이 돼버렸으니까요. 네.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자, 독립유공자 후손의 발언이었습니다.